안녕하십니까. 직장인들 중에서 디벨롭을 제일 잘한다고 혼자 얘기하고 있는 왕과장 왕입니다. 지금 오늘은 비가 좀 소강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회사는 안녕하시 직장이면서 어떻게 신축을 두 번 했냐라는 소리를 듣지만은 다 뜻이 있으면은 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요점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좀 연속으로 하는 거지만, 나름대로 좀 지난주 것도 있고, 이번에 새로 얘기해 드린 것도 많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공유한 화면이 잘 보이면은 채팅창에 7번이라고 숫자 7을 하나 적어주시면은 제가 화면들을 잘 보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 봐주고요. 아, 잘 보이시는군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를 캡처해가지고 저희 단톡방에 우리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한번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것도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화면 좀 보고 인원수가 지금 한 12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15분, 15개 캡처 화면이 올라가면은 만족을 하고, 근데 혹시라도 난 캡처를 잘 못한다 하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아예 모든 것이 감사님. 진짜 빠르시네요. 모든 것이 진자 운동님 역시 석사과정. 송파 노가다님 역시 젊으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수원장님 4등까지, 예, 서울 링크님, 모두 감사합니다. 요런 좀 나름대로 단톡방 활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교재로 아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아니고, 직장인이라도 이것만 알면 겁습니다라고 제목을 지어봤지만은 사실 건물을 짓고 싶어 하는 여러 직장인이나 신린이라고 얘기하는 초보자분들이 근데 여러 가지 강의를 해봤지만 주로 공통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 신축을 하면서 느꼈던 거,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압축을 해서 그래서 저는 네이버 부동산의 어플을 쓰는데 그 지난주에 들으셨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하필 왜 네이버 부산이냐라고 묻셨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도 이미 다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매물을 찾을 때 월세는 다방이나 직방 조그만 어플을 찾지만은 매매나 전세에 대한 것들은 네이버 부동산 가 제일 크다고 네이버 부동산 매물 참조를 하고 거기서 주택에 대한 매물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오늘 비 오는 시간에 집에 오셔가지고 싶은데 이렇게 귀한 시간 그래서 이번 기회만큼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좀만 집중해서 이 기회를 가지고 집중을 하면은 조합을 해봤습니다. 잘 들리면 숫자 3번 채팅창에 아무나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또 아무나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직장인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 드는 것 같지만은 제가 하는 얘기를 계속 다듬어서 곱씹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꼭 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알겠는데 직장인도 건축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요거는 약간 지난주의 교재랑 비슷한 시간 절약. 네이버 부동산에서 어떻게 매물을 쉽게 검색하는지를 그리고 정보 분석을 어떻게 쉽게 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 손품에 대해서도 그리고 현장 나가기 전에 저는 그랬어요. 현장을 되게 즐기면서 나갔는데 그나마 손품 몇 가지 팔고 나가서 현장을 가면은 기쁨도 즐거움도 3배가 되더라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오늘의 포인트 같은데 뭐냐면은 직장인 건물주 되기 위한 선제 조건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3가지가 아니고 오답니다. 3가지, 3개. 첫 번째는 에코팀입니다. 내가 건물은 짓는데 건물을 지을지 있어 막연해. 사실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내가 돈을 딱 가지고 있다가 공부를 빡 해가지고 바로 지으면 괜찮은데 언젠간 건축주가 될 거야. 근데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막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느 지역의 특정 지역을 딱 찍으세요. 예를 들어 나는 송파가 아니라 송파의 잠실에 몇 단지 거기에 집을 지을 거죠. 화곡동이면은 화곡동이 아니라 화곡역. 화곡역도 좀 범위가 넓으니까는 화곡역 4번 출구에 집을 지을 거야라고 이제 범위를 좁게 하세요. 그렇게 좁게 만들면은 그 지역에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디스코 어플이나
디스코밖에 생각이 안 나지? 디스코 어플을 사용해가지고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실거래가를 최근 2년의 기준의 필터를 잡아가지고 얼마에 거래되는지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아, 밸류맵 감사합니다. 밸류맵도 좋아요. 밸류맵, 디스코. 여러 가지 어플이 있어요. 사실 어플은 되게 많은데 나한테 제일 맞는 게 뭔지가 중요하고 밸류맵이나 디스코는 저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얼마에 거래되는지. 그래서 최소한 평 정도는 있어야지. 40평 정도에 얼마에 거래돼. 3천만 원에 40평이면 10억 있어야 돼. 그 12억을 다 모으려면은 이미 집을 짓기 전에 난 늙어버리니까는 12억에 30%만 있으면 되겠다. 최소한의 경비로. 그런 식으로 내 에쿼티를 정확한 목표를. 두 번째, 토지는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상속과 증여인데 그거 외에는 경매, 공매도 좋습니다. 그리고 금매는 좋은데 이따 금매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금매 좋지만은 사실 처음에 거래한 사람한테 금매 제일 좋은 거는 경매나 공매인데 이게 또 경매, 공매가 안타까운 거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 그 물건이 안 나온다는 게 또 아쉬움이 그런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설계사, 시공사, 멘토의 원팀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도 3년 후에 5년 후에 신축할 계획이라 지금서부터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지역을 아니까 그 지역을 잘하는 건축사도 근데 건축사를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말은 쉬운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전화 거는 이에 대한 방법도 시공사는 저희 부가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멘토를 두고 시작했고 지나고 보면은 멘토를 잘 만나면은 그나마 건축 기간도 10개월에서 7개월 걸릴 수 있고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의 강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에쿼티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설계사 시공사 멘토 원팀을 만들어서 결국 사람과의 인간관계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야지 요점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금매를 어떻게 알아보는지에서 네이버 토지이음, 네이버 지도, 등기부 등본 열람하기를 가지고 실습을 보여드렸는데 요거를 직접 한번 지금 해볼게요. 그래서 네이버 있고요. 아, 이게 안타까운 게 제 컴퓨터 속도가 느리네요. 네이버에서 우리 부동산 들어갈 거예요.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매물 갈 거예요. 너무 말이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죠. 그래서 빌라 주택을 신청해가지고 여기 잘 보세요. 빌라 연립까지 신청하면은 단독주택 신축에 토지를 구하는 게 너무 양이 많아요. 빌라 지우고 단독 다가구만 놓고 상가주택 놓고 한옥 매매다 옵션 거래 방식은 매매 거래는 10억가 미만 이 기타 옵션을 보면 금매가 있습니다. 놓고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한번 봤어요. 송정역 부분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아 매매 5억짜리가 뜹니다. 5억짜리인데 5억짜리 물건을 지역 군데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소재지를 보면은 금매인데도 불구하고 공항동이라고밖에 지번이 안 나와요. 그럼 몇 평인가요? 135.99면은 여기다 점 0.3054를 곱하면 평행이 나오거든요. 대충 한 40평쯤 못 되는 거. 한 40평이 나오는 땅인데 5억이야. 여기 보면은 서울 땅인데 평당 1200만 원이야. 이거는 거의 금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알아보려면은 지도를 크게 제일 확대해 봅니다. 그래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 표시는 해놨는데 지번을 몰라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네이버 부동산에는 지번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지도 클릭하고요. 근데 아까 어떻게 봤냐면은 네이버 부동산이거든요. 여기까지 별 문제 없는 거죠. 별 문제 없으면은 숫자 5번 감사. 그래서 여기 찾아보려면은 여기 다물 부동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물 부동산 근처에 30.6 요 근처에 이 매물이 있는 다물 부동산.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서 치는 거죠. 이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또 다물로 해볼게요. 이게 한번 풀릴 땐 쭉쭉 풀리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여기 다물 부동산 나오죠. 지도를 계속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왜 하는 거냐면은 지금 이 행위를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에 모두 좋습니다. 다물부동산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옆에 30.6이라는 데까지는 보이는데 이 매물의 정확한 거는 바로 위에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서 여기서 30.6의 위, 그러니까 얘예요, 얘. 24.9. 오른쪽 클릭하면은 이 위치의 주소를 딱 찍으면요. 그 지번이 나옵니다. 얘를 딱 누르면은 주소가 복사되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 열람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하면은 붙여넣기 했는데 이 아래 여기 자동으로 뜬 거예요. 클릭해서
하면은 지도가 이렇게 나오고 이 지도를 한 번 더 마우스로 클릭하면은 지도가 확대돼요. 너무 쉽죠. 아, 여기구나. 라만 참고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도에서 지번을 확실하게 알고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바로 이 골목길이에요. 골목길이 사도인지 한 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는 개인 땅이에요. 개인 땅에서 어떤 사람이 뭐 공사를 하려고 그랬을 때 그 개인 땅의 주인이 여긴 내 땅이야 들어오지 마 하면은 못 들어가요. 저 집 지을 건데요? 공사할 건데요? 당신이 왜 막아요? 라고 하지만 막을 수 있어. 자, 그럼 여기가 골목길 안에 금매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뭐냐면은 도로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다 공사를 해야 돼요. 이쪽으로는 다 막혀 있어요. 오로지 이쪽으로만 해야 돼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여기를 다 사가지고 와도 여기로 공사. 그러니까 길을 이 금매를 사가지고 서울 땅인데 평당 1200짜리면 되게 싸잖아요. 보통 3,500 정도 하거든요. 3분의 1 가격인데 여기 공사하면은 이 도로로 들어왔는데 여기가 사돈이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 확대한 데다가 마우스를 딱 찍으면은 여기 지번이 나와요. 공항동 14-130. 이걸 어디 가냐?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러. 등기부만 쳐도 부동산 등기에 이 열람 발급 출력을 눌러가지고 어? 서비스 종료. 9시가 넘어서 시간이 종료되어 되는데요. 대박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펼쳐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열람하기 펼쳐하면은 130은 김땡땡이라고 나오죠. 김땡땡이 사도예요. 사도. 9시가 넘는 거는 또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지도에서 우리가 클릭해서 알았던 요 도로는 사도예요. 사도니까는 이 땅만 사서 이 골목을 지나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도의 준이 여기 쓰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하면은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낀 물건 안 한 게 좋습니다. 근데 금매의 매력이 뭐냐면은 여기는 시세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령이 있다면은 여기 41-33의 주인이 사도 주인을 만나 토지 허가 사용 승낙서를 미리 서면으로 받아주면 그러면은 이 골목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집의 민원과는 구분되는 겁니다. 사도를 쓸 수 있냐 없느냐의 차이. 그래서 골목길에서 사도가 많이 나오니 반드시 사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사용 허가서 받고 돈도 줘야 하나요? 주인한테. 요거는 우리 이제 매수해서 신축을 할 사람들이잖아요. 매도자가 주인이 허가서를 받아줘야 되는데 금매라고 하면 그 사람도 팔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딜을 잘해줘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진도 나갈게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사도인지 아닌지는 현장 가서 알 수, 손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 온라인으로 조사해가지고 실거래가 보고 랜드북이나 뭘 통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라. 그리고 현장 방문했을 때는 현장에서 볼 것도 따로 있어요. 잠깐 요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지도 우리가 지번을 알려고 검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도는 24-19 요쯤이었고 우리가 손품으로 뭘 또 알아봐야 되냐면은 반경. 반경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여기 송정역에서부터 보통 500m 반경 안쪽이 역세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 300m만 놓고 이 안에 매물이 있으면 좋은 거죠. 반경을 알 수 있고 또 확실하게 좋은 게 있죠. 뭐냐면은 거리. 예를 들어 아까 매물이 여기 딱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띡 마우스로 띡 띡 띡 아, 여기는 도보 5분권이네. 5분권. 실제로 역세권이라면 도보 5분권이고요. 반경 300m 안에 들면 좋은데 500m까지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이버 지도를 더 좋은 거는 테마예요. 테마에 네이버 지도에 안 나오는데 다음 지도 카카오 지도에 보면은 지적도도 나오죠.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빨간 거는 상업지역, 이렇게 생긴 거는 주거지역. 가지고 지역마다 어떤 유형의 땅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가셔야지 시간 낭비도 안 되고 현장에서 또 볼 것들이 따로 있으니 손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이 정도 손품을 팔고 난 다음에 현장 가서 볼 것들은 정말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 젊은 사람들은 많은지, 편의시설이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품 삼형제는 잊으시면 안 돼요. 토지이음, 랜드북, 인터넷 등기소. 토지이음에서는 빨간색은 도로라고 꾸렸고 앞으로 도로 계획도 빨간색이 있다라는 걸 랜드북을 펼쳐가지고 랜드북에 접속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내가 신축할 때 어떻게
건물이 올라갈 건지 외형을 보여요. 그래서 랜드 많이 활용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 여기다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라고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서는 등기 권리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등기자의 소유자, 그 대출 유무도 알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집원에 인터넷 등기소로 등기부를 떼어 보면은 900원 주고 유료지만은 대출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죠. 대출이 많이 있다면은 그 금매보다 더 딜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 가면은 금매에 확인이 어려우니까 손품으로 금매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금매를 또 받기 위한 팁으로는 부동산 사장님들 잘 알아야 되는데 서두에도 말씀 처음 보는 분한테 금매를 받기는 좀 힘들다. 좀 기억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신축을 짓고 정말 건물주가 되고 싶으면 지역을 콕 집어라. 지역을 핀셋으로 콕 집어가지고 거기 시세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금매가 나오면은 바로 알 수 있고 그 지역부터 시작해서 스터디를 하고 현장을 임장을 하니까는 부동산도 많이 다니죠. 그러면서 안면을 트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금매가 소개하는 그런 행운도 누릴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주택 경기 안 좋으니까는 입지 좋은데 금매가 나오는 이유도 그렇고 네이버에서도 금매나 입지 좋은 물건들이 나오는 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니까는 그런 매도 물건들이 많이 반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요 장은 가짜다. 금매 판단을 잡으려고 한 거는 요건 AI가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매물 검색 알아보는 방법은 아까 같이 뭐 금매물을 여러 가지 알 수 있는데 네이버 금매를 통해서 이런저런 옵션을 정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골목길에서 금매가 많이 나오니까는 그 골목길이 사도인지 아닌지 보고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 금매 여부, 매물 확인, 주소 복사, 랜드북이라는 거는 금매랑 상관없고 건물 외형을 이 모델링해서 툴들을 사유는 말씀드려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도로인데 무슨 네 땅이야 이거 사용할 수 있잖아 라고 하면 안 돼. 심지어 도로라고 해도 거기에 누워가지고 길을 못 가게 하는 분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도는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아마추어는 피하셔야 된다. 대신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 선택은 제가 강의 전에는 메일 주소를 받아가지고 교재는 이미 다 드렸거든요. 혹시라도 이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강의 중간 채팅창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강의 시간 끝나는 전까지 남겨주시는 분 한해가지고는 교재를 혼자서 공부하시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절대 사도의 위험성은 동의가 필요하고 분쟁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인 제한이 있다. 허락을 못 맡으면은 쓸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같이 금매라는 거는 골목길에 많이 나오고 그런 사도 매매 어려움은 이런저런 것들이 반복되는 내용이죠. 사도 확인 방법은 뭐 별거 없습니다. 결국 토지음에서 지번 확실히 확인해서 그 주변의 지번을 알게 되면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을 하고 정말 매력적인 사도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승낙 허가서를 구두가 아닌 시 종이로 서면으로 받아서 확인해야 되고 그것도 부동산 중개사가 그거를 잘 컨트롤 해줘야 돼요. 나중에 뭐 그게 아니라고 발뺌을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시비비한 그런 분쟁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중개업소가 중간에서 드라이브를 잘해주냐 관건이기도 하죠. 모든 게 그런 건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는 이런 식으로 로그인해서 주소 검색해가지고 정보 확인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유료 결제해가지고 사실 몇백 원이면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알면 별거 아닌데 모를 땐 답답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저 역시도 그런 것들로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네, 등기부등본의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도로 소유자, 그다음에 사도인지도 알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신축 건물이 있다면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시면 건축물 대장에서는 그 건물을 지은 설계사나 시공사가 기재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그 대출 은행에 주소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팁으로 알고 계시면은 내가 그 동네에서 신축을 지어서 어디에다가 그 대출 받을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급매물을 봤을 때 매번 거기에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네이버에 모두가 다
로드뷰를 있는데 이 로드뷰는 단점이 뭐냐면 아까 했던 골목길에서는 카메라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으면은 정면에서 딱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러 갔을 때는 직접 가야 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손품을 팔고 미리 가면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랜드복을 말씀드렸는데 랜드복을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북을 한번 어떤 모델링이 되는 골목길 이치번 그대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치고요. 하디스님 늘 감사합니다. 메일 주소로 보내드릴게요. 랜드북에 바로 그냥 집어만 친 다음에 제 화면이 느리네요. 죄송합니다. 놓고 지도도 잘 움직이는데 랜드북이 오늘은 전에 했던 집원인데요. 소사구 지난주에 했던 주였는데 안 지워져가지고 오늘 또 서울 지도는 검색이 안 돼요. 쭉 내려보면은 여기 제가 보는 거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대박인데. 그럼 아무거나 이미지로 찍어보겠습니다. 지구 단위에 속한 필지인데 지구 단위에 속한 필지는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외형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요거만 봐도 막 사이다 같은 기분이 많이 들었거든요. 얘는 지금 여기 있는 거네요. 되게 골목길 안쪽에 있는데 6억의 추정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또 뭐냐면은 이게 추정가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네이버 매매 목록에 5억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은 금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참고하는 거는 추정가랑 외형 모델링 요거를 많이 추정했습니다. 8월 10일 날 오시면은 이 모델링 하나로 어떻게 수익 분석을 하는지도 알려드리고 딱 요 정도 평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공유공구 빼고 원룸 사이즈 집어넣고 방 몇 개가 나오니까는 얼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거다라는 것도 8월 10일 날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같이 해보면서 다 랜드북을 저는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지번 받으면은 랜드북 추정가랑 그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외형이 나오면은 이 외형을 가지고 방을 나눠서 그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대략 원룸이 5평이고 공용 면적이 한 5평이 빠지니까는 이 정도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익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획 설계가 나와서 실제로 도면이 나와서 방이 몇 개고 방 크기가 얼마고 그런 걸 알아야 정확한 수익률 분석이 나오는데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는 요 정도 시뮬레이션만으로도 랜드볼 통해서 하는 방법이라면은 수익률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 물건 좋은 거다 하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건축사님한테 실제로 그걸 맡겨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약을 하기 전에는 수익률 분석이 끝까지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토지 하나만 소개받아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여러 가지 토지 갖고 이게 비싼지 모르고 수익률이 좋은지 나쁜지 모를 때는 또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 수익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가 토지 상값도 싸게 사야 되는데 그 동네에 임대가를 알아야 돼. 그 임대가는 다방이나 직방을 우리가 방을 얻는 것처럼 검색을 해보면은 뭐 원룸 몇 평 얼마라고 나오거든요. 그 평당 가격을 따져가지고 평당 2만 원, 3만 원이구나 했을 때 내가 구해진 건물 크기의 방과 그러면은 총 수익 그 임대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혼자 어바웃하게 예상을 하면서 야 이건 대충 계산해도 수했을 때 건축사님한테 비로소 가설계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역세권이 좋아, 역세권이 좋아야 하는데 이게 과연 상가로서 역세권이 좋은지 주거로서 역세권이 좋은지 좀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역세권은 모든 걸 다 아우른다고 생각. 왜냐면 편리한 대중교통이 있어가지고 동선이 겹친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동선으로 이동하는 소비자도 많다는 뜻이고 그 편리성 때문에 그 근처에 주거인들도 결국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게 역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세권은 좀 불편인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다른 지역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역세권 300m 안에들은 500m 안에든 훨씬 더 가격이 차이 나는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신축 특성은 뭐 사업성, 예측 가능, 리스크로 따지면은 예상 못한 변수가 최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신축을 할 때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그 임대 수익률 얼마를 벌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지지하는 투자, 이후 시작한 투자라는 말 같고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많이 듣던 게 이게 예측대로 갈 수 있구나라는 게 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예측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야죠. 10개월 공사할 거 7개월로 줄이고 민원 이만큼 좀 줄여가지고 그리고 단톡방이나 그를 통해 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는 게 정말 좋은 거다라고 그걸 줄여 나가는 게 공사비를 아끼는 겁니다. 공사 자재를 아끼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러면은 건축을 하고 나서도 스스로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건 공사 기간을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어요. 그런 것들 최근에 이제 장마 기간이잖아요. 장마 기간에는 골조 공사 올라가면 샤시까지 끝나놓으면 안에서 내공사 바짝 올릴 수 있거든요. 장마 기간 전에 올릴 수 있는 반대로 겨울이 오기 전에 한방눈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공사를 끝낼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기간을 즐겁지 않을까. 신축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100% 즐겁고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걸 한 번, 두 번 해봤을 때는 결국 여러분들도 이만한 게 없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디벨로퍼의 길을 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고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나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올인원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가 괜찮았다면은 지금 이 화면 스크랩 해가지고 저희 단톡방에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준비한 이거까지인데 사실은 이걸 좀 더 빨리 다다다다 하면서 20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은 했는데 지난주에 한 것도 약간 공유된 거 반복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교재도 나눠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으로 못하는 것들은 8월 10일 날 이것보다 좀 다른 내용으로 수익률 분석도 한번 실습해 보면서 실제로 스케일자를 가져내서 토지임 하나로 어떻게 면적을 구한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라이브의 특징이 채팅이잖아요. 채팅을 통해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은 성실히 드리고 지금까지 강의는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너무 완벽하진 않은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이렇게 멋지신 분이 나오시니까 오늘 강의가 좀 부족하더라도 유료 강의 맞습니다. 유료 강의로 할 거고요. 7만 7천 원 예상하는데 뭐 사전 신청하고 공유하고 그러면은 4만 4천 원까지 다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원장님 고수님 아니었나요? 뭐 그냥 그 어떤 질문을 할 때 뭐 이런 질문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뭐 해보니까 다들 비슷해요. 모르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모르는 건 다들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8월 10일 날 강의는 따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 그리고 이제 강의라는 게 그렇더라고. 현장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 가령 이런 교재는 뭐 비용이 얼마 들고 뭐 지금 시세가 얼마고 실제 임장을 해봤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까지는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만 그 분위기에서 말씀드리는 질문하실 분은 좀 남으셔도 되고요. 고생 많으셔서 좀 더 좀 터클하게 한번 엮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게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많이 못 살렸지만 좀 더 노력해가지고 다음번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남아 있으시면 되고요. 45분까지 남아 있고 오늘 수업 강의는 여기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국제 전화가 왔는데요. 외국에서 듣고 계신 분은 없죠? 팸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다다민 감사합니다. 진자운동님 잘 돼가시죠? 잘 돼갑니다. 고맙습니다. 진자운동 대출 스토리도 한번 진자운동님도 한번 모셔가지고 대출 스토리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대출이 정말 별거 아닌데 모르면 막혀가지고 나중에 준공이 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회사 전에 대출 갈아타는 것도 해야 됩니다. 대출 실패 스토리가 아니라 대출 경험담이죠. 그리고 준공 나서도 대출의 단계가 있습니다. 요것도 드릴게요. 대출이 제일 안 힘든 게 대출. 이또한 감사님 에너지 많이 감사합니다. 당분간 좋은 기분 좀 나눠주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따라하니까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또한 감사님이 이번에 준공 맞으신 건가요? 저희 신축 투어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메일로 한번 주시면은 신축 투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는 40평 건물에 두 개를 져가지고 상가 건물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떠들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진자운동님이 대출을 처음 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이란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고 준공이 난 이후에도 대출부터 마무리해 놓고 나서 나머지를 진행해야 된다는 팁이 있습니다. 바닥은 서울에서도 40평은 돼야지 수익률이 나오고 어느 정도 좀 구실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닥, 땅 토지 전체가 40평, 최소. 30평도 나오긴 하지만 힘들어. 건축비도 바닥이 40평이면 어차피 다중주택은 연면적 100평 정도가 될 겁니다. 사료 24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40평 해봤자 24평만 올라가니까는
많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30평이 얼마나 좁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는 좋겠다. 하지만은 힘들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든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20평도 되죠. 대신에 협소주택이고 수익률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들 비 피해는 없으신 거죠? 그래서 비가 오면 많이 좀 힘든 건 있습니다. 네, 채팅방에 따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메일 주소도 알고요. 저한테 연락할 방법은 많으시잖아요. 올려주시면 아는 한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근데 진자운동님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준비하시는 분도 많지 않아요. 그 경험담도 한번 들어보면서 이 자리에 꼭 모셔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까지 고생했습니다.